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차량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트래블 디자인에서 만든 듀카토 차량입니다. 트래블 디자인은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는 회사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벤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차량을 가지고 오시든 여러분들의 취향이 어떠하든 그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클래스 B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정말 실력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트래블 디자인은 현대의 솔라티를 베이스로 한 차량들을 많이 만들어 오던 회사인데, 요즘 들어 베이스 차량을 다각화하면서 정말 많은 차량들을 만들어 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유저분의 요청에 의해서 피아트 듀카토를 베이스로 만드셨습니다. 피아트 듀카토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캠핑카의 베이스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세대가 바뀌면서 훨씬 더 실내가 고급스러워졌고, 기본적으로 캠핑카의 베이스 차량으로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가 직사각형 형태로 생겨서 내부 공간을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160마력 차량인데요, 피아트 듀카토에는 엔진 라인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이 160마력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주분께서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듀카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대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차량 출고까지 요즘은 1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피아트 듀카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좀 원활해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2달 정도 만에 또 차량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검증되어 있는 차량을 2달 만에 받아본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흔하지 않은 차량이라서 또 희소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아트 듀카토의 재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트래블 디자인에서 많이 만드셨던 현대 솔라티와 비교를 해보자면, 현대 솔라티는 전장이 6.2m 정도 되는 차량인데, 피아트 듀카토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6m 길이의 차량이라서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주행하시기에는 좀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 폭 자체는 피아트 듀카토가 완전히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드렸고, 이제부터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해서 차량을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이 차량을 의뢰하신 차주분께서는 정말 본인의 취향이 확실하신 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현명하신 분이라서 본인의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하면서도 트래블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장점들은 그대로 또 가져가고 있는 차량을 의뢰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차주분께서 본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이 차량에 적용하신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는 트래블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장점들을 이 차량에 어떻게 녹여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유저분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서 이런 집이 있구나 하고 구경하는 것처럼 봐주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시든 그 취향도 반영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저기서 이렇게 반영하고 싶어, 나는 이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영상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먼저 유저분의 취향이 반영된 핵심적인 포인트를 보여드리자면, 바로 지금 보시는 측면에 적용되어 있는 강화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듀카토 벤 차량이기 때문에 원래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철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차량에 창을 내기 위해서는 캠핑카에서 많이 사용하는 캠핑카 전용 창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런 창이 아니라 이렇게 강화유리를 적용한 통창을 적용을 해놔서 정말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고 훨씬 더 고급감을 높여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리는 유저분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트래블 디자인에서도 솔라티 차량에 적용되어 있던
창과 정말 동일할 만큼 퀄리티 높은 창을 적용하기 위해서 유저분과 협의를 해서 적용하신 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창을 적용한다는 것이 그냥 유리창을 제작을 해서 갖다 붙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굴곡에 맞춰서 유리를 제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완벽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4번 정도나 재제작을 할 만큼 이 유리를 완벽하게 맞추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봤을 때 원래 차량의 유리가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말 완벽한 피팅감을 보여주고 있고, 마감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의 두께 자체도 6.2T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유리라서 단열의 측면에서나 그리고 소음을 막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창을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에 이런 유리를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이렇게 동일하게 창을 제작해서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차량의 창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여기서 또 보여드릴 포인트가 있는데요. 문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 차량의 유리의 가림막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블라인드를 이렇게 적용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이런 블라인드보다는 커튼이나 이런 것들로 제작하길 원하셨는데, 유저분께서 강력하게 이런 블라인드 타입을 사용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현재 옆에 보이는 이 단자 같은 경우에는 USB 단자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요. 차량의 차주분께서는 IT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서 차량 내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요. 이런 전기 단자들도 곳곳에 만들어 주길 원하셔서 이 차량 내에는 정말 전기 단자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전기 단자를 곳곳에 마련하신다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취향들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실 수 있는 차량이 바로 트래블 디자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저분의 취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포인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이 차량은 두 분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신 차량인데요. 그래서 앞쪽을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만 있고,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실 공간이 앞쪽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데요. 운전석과 조수석은 모두 스위블 시트 적용을 해서 회전이 가능하지만, 운전석 쪽은 사실 스위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뢰자분께서 IT 업계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라쿤 테이블을 탈착식으로 적용을 하셔서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셨는데요. 유저분의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한 레이아웃이라고 보여지고, 또 여기서 노트북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단자들도 아래쪽으로 완벽하게 마련해 둔 것도 유저분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내부의 디테일한 것들은 잠시 후에 좀 더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 차량의 레이아웃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 뒤쪽에서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뒤쪽 공간이 그냥 침실로 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방 공간이 있고, 이쪽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뒀는데요. 유저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레이아웃을 적용을 했고, 앞쪽에 있는 이 공간은 이렇게 당겨내서 테이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테이블을 펴서 여기서 두 분이서 간단히 식사하시거나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바로 맞은편이 아까 보여드렸던 통창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경치를 완벽하게 감상하면서 이 공간을 즐기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만 끝난다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공간에 숨겨진 것이 있는데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일단 집어넣고, 이 공간을 그러면 침실 공간으로도 활용해야 될 텐데, 침실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면, 가장 먼저 주방 쪽에 있는 수납함 중에 지지를 할 수 있는 이 수납함 공간을 이렇게 빼내 주시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머피 베드를 내리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머피 베드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피 베드를 이렇게 내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머피 베드를 내려봤는데요. 차주분께서 머피 베드 적용을 강력하게 원하셔서 트래블 디자인에서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머피 베드라는 것이 부피도 큰 편이고, 또 잘못 적용하게 되면 관절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분명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침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처음으로 머피 베드를 적용을 하면서 부피를 줄이고, 또 관절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가장 튼튼한 프레임으로 머피베드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트래블 디자인이 정말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고심해서 만드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고심들이 잘 느껴지는 머피베드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길이는 193cm, 폭은 128cm 정도 돼서 길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은 폭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차주분께서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으신지 몰라서 그냥 제가 한번 누워본다고 친다면 이렇게 누웠을 때 성인 2명 정도는 분명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서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았을 때 천장까지 높이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성에 있어서도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머피베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불 같은 것들을 해놓게 되면 이 이불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잠궈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디테일들도 잘 들어가 있는 머피베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피베드를 펼쳤을 때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을 이렇게 펴서 사용하게 되면 침대 위에서도 간단히 노트북 작업 같은 것도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간단한 다과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활용 점정이 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컨트롤 판넬 쪽에서 TV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V를 위로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나면 TV를 보면서 또 다과도 드실 수가 있어서 이 공간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저분께서 본인의 취향을 정말 잘 아시고 열심히 고민하셔서 이런 레이아웃을 요청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머피베드를 좀 더 살펴보자면 쿠션은 상당히 두꺼워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매트를 들어봤을 때 아래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된 갈비살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 또한 쿠션감을 좋게 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피베드를 접는 부분도 이렇게 머피베드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자동으로 걸쇠가 걸리면서 머피베드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점도 상당히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머피베드를 내려서 보여드렸는데 이 공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쉽다고 느끼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뒤쪽 공간은 상당히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좁아서 앉았을 때 분명히 불편한 느낌을 주고, 원래는 여기 등받이 쿠션도 있어서 앉아서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더 좁아진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차주분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의뢰를 하셔서 제작을 했는데 막상 사용하셨을 때 이것이 분명히 좁다고 느끼셔서 트래블 디자인에서 또 이런 부분들까지 수정해서 좀 더 넓혀주신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이 조금은 잘못되더라도 또 트래블 디자인과 같이 상의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한 장점처럼 느껴지고요. 이 공간이 좀 더 넓게 나온다면 부족함 없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머피베드의 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머피베드를 적용하는 것이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주분의 취향이 그대로 담겨 있는 차량이라서 매력적이지만 만약에 제 취향대로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의뢰를 해볼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에 드랍베드를 적용을 하든지 해서 이 전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통창 같은 경우에도 이 머피베드의 적용으로 인해서 운전석 쪽은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운전석 쪽까지 통창을 적용하게 된다면 정말 넓은 개방감과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제 취향을 반영해서 차량을 제작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취향이 만약에 여기에 전체 큰 베드를 놓고 앞쪽에 또 스위블 시트와 거실을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제작사가 바로 트래블 디자인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제 유저분께서 정말 현명하게 트래블 디자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장점들을 그대로 가져간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바로 상단에 있는 루프렉입니다. 이 루프렉은 트래블 디자인 차량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앞쪽에 서치라이트도 장착할 수 있어서 오지나 홈로딩을 갔을 때 앞을 밝게 비춰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데요. 이 차량의 차주분께서는 이 차량을 제작 의뢰하신 이유가 1년 정도를 러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전체를 돌아보기 원하셔서 이 차량을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나 이런 홈로드를 가게 된다면 앞에 있는 서치라이트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가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트래블 디자인의 장점을 그대로 잘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루프렉은 아시는 것처럼 위쪽에 태양광을 1015W까지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면적을
간격을 또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렉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동 어닝을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두고 있는데요. 어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캠핑카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가림막을 제공해 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어 안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동 어닝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3.5m 어닝이고 전동 어닝이라서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지 않을 때는 완벽하게 덮어서 또 보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닝 덮개와 함께 트래블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닝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닝 등이 어닝 아래쪽으로 일렬로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어닝 등과 달리 어닝 등이 차량 뒤쪽에서 앞쪽을 비춰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앞쪽까지 어닝 등이 자리하게 되면 클래스 B의 특성상 출입구 도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벌레들이 저기 붙어 있을 때 벌레들이 안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닝 등을 뒤쪽으로 배치해 놨는데요. 실제 캠핑카를 사용해 보면 벌레들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신경 쓰이고 클래스 B는 확실히 더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닝 등을 켜지 않았을 때 차량 안쪽으로 벌레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벌레 유도등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닝등을 켜지 않고 벌레 유도등만 켜놓게 된다면 이 밝은 벌레 유도등 쪽으로 벌레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또 출입하실 때 벌레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러한 점들 정말 훌륭한 장점인데 이 차량이 그대로 잘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트래블 디자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유저분께서 그대로 적용하신 것은 히든 아울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숨겨져 있는 단자들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 트래블 디자인 차량들에서 많이 보여드렸었지만 이렇게 차량의 덮개로 그대로 가려진 상태에서 여기를 열게 되면 여기에 한전 전기인 입구라든지 외부 전기 단자라든지 12V C가잭 단자, 그리고 물을 주입할 수 있는데 물을 펌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단자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히든 아울렛에서 빠져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컴프레서 단자가 빠져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히든 아울렛에 같이 들어가 있던 컴프레서 단자를 이 차량 뒤쪽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차량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기 모든 것을 넣기에는 조금은 비좁고 사용하기에는 컴프레서 를 여기 놓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쪽에 장착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 트래블 디자인 차량이 가지고 있던 컴프레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하시면서 비상 상황에서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또한 유저분께서 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컴프레서 단자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온도계가 두 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온도계들 같은 경우에는 청수 탱크를 보온하기 위한 센서 및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히터가 돌면서 청수 탱크에 동파를 방지해주고 또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히터를 꺼주게 되는데요. 히터를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 온도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설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스 탱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열선을 적용을 해서 또 동파 방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청수 탱크, 오스 탱크 모두 동파 방지를 완벽하게 해주고 있어서 이러한 점들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물 시스템 설명을 드리자면 청수 탱크와 오스 탱크 모두 차량의 하부 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수 탱크의 용량은 170L, 오스 탱크의 용량은 75L고 오스 탱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청수 탱크, 오스 탱크 모두 보시는 것처럼 동파 방지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동 드레인이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유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히든 아울렛 쪽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을 집어넣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호스를 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통을 가져다가 또 펌프를 켜서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까지 물 시스템은 정말 완벽에 가깝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트래블 디자인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간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카세트 토일렛 도어가 될 것 같은데요. 트래블 디자인은 솔라티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차량의 강성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카세트 토일렛 장착을 위해서 외부 프레임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OG를 장착을 해서 냄새를 아래쪽으로 배출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 두카토 차량에도 동일하게 차량의 프레임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카세트 토일렛을 장착하고 SOG를 장착함으로써 트래블 디자인만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께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솔라티 베이스의 차량보다 욕실 사이즈를 좀 줄인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작게 차지하기 위해서 이 도어를 별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이 차량에 맞춰서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이 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트래블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유저분께서 잘 선택하신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지 못했더라도 트래블 디자인이 신경 써서 시공을 하고 그런 점들이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승합 차량이라서 사람들이 타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만들기 때문에 외부 철판에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소음면에 있어서도 떨림 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훌륭하게 제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실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일반 유저분들이라면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떨림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콘크리트 데드너라는 것을 시공을 해서 철판의 떨림과 소음을 방지해주고 있는데요. 신경 쓰지 못하는 것까지 신경 써주는 것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트래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회사들과 달리 클래스 C나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클래스 B에 집중을 해서 클래스 B의 전문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클래스 B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고 많은 신경을 써주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안쪽에 단열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벤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철판이 그대로 실내 공간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냉기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취약할 수 있는데, 액상 단열재를 차량 전체에 도포를 해서 단열에 있어서도 분명히 신경을 썼고, 그러한 것들을 카페에 올려주고 유저분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차량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 차량이기 때문에 하부에서 또 소음이 올라오는 것들도 잘 막아져 있지 않을 수가 있어서 신슐레이터를 하부에 보강을 하고 언더 코팅까지 진행을 해서 그러한 것들도 모두 다 막아주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캠핑카를 리뷰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은 잘 신경을 쓰질 못해서 제가 차량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콕 집어서 요청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여러분들께도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아서 이 점은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차량의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이외의 부분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모기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닫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캠핑카에서 많이 보시던 레일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하드 타입의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공간은 분명히 좀 더 차지하는 방식의 모기장이지만 훨씬 더 견고하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캠핑카에서 많이 보던 얇은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레일 방식이라서 레일에서 이탈하게 되면 일반 유저분들이 하시기 어려워서 또 차량 입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차량의 차주분과 트래블 디자인에서는 이런 하드 타입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때 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기장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공간은 좀 더 차지하더라도 튼튼한 방식을 원하신다면 이런 하드 타입의 모기장 적용하는 것도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이 차량에는 사이드 스텝을 별도 적용하시지는 않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다니실 분들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장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2채널 블랙박스를 유저분께서 설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의 내 포인트에 블링크사의 4채널 아웃도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CCTV는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나이트 비전 기능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양방향 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 접근했을 때 여러분이 또 경고음을 울리거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점들이 정말 매력적인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차량에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적용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수납한 공간은 상당히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유저분의 취향이 반영된 것인데, 유저분께서 유럽 여행을 하실 때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현지에서 또 조달해서 생활하시고 하는 스타일로 여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수납 공간을 최소화해 두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수납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레이아웃을 적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넓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뒤쪽에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탈착이 가능하고 이
이 부분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리실 때는 이렇게 열어서 내리시고 또 이렇게 붙여두시면 바로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장이 또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인데요. 앞서 유저분께서 선택하셨던 레이아웃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살펴봤는데 세부적인 것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전체적인 톤을 보시면 화이트 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우드를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트래블 디자인 차량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색상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전석, 조수석 공간은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공간인데 운전석과 조수석과 생활 공간을 막아주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튼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도어를 적용을 하거나 뭔가 가구로 막아버리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커튼으로 가볍게 공간 분리를 할 수 있고 단열에도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전체적인 답답함을 피하면서 잘 디자인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전석, 조수석의 위쪽 공간은 이런 레이아웃을 적용했을 때에는 죽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또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놔서 간단한 짐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공간을 또 밝혀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터치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터치해서 등을 켜고 끌 수가 있고 이렇게 디밍 기능을 적용하고 있어서 누르시는 대로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질 수도 있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 조수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피아트 듀카토가 클래스 B의 베이스 차량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리뉴얼 됐다고 할 수 있는 차량이라서 대시보드의 구성이라든지 계기판의 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깔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모니터도 태블릿과 같은 형태의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앞쪽에 운전석, 조수석 공간의 구성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앞쪽에는 이렇게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차량 내부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은 좀 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이즈가 92에 74에 높이는 184cm 정도 돼서 제가 안쪽에 들어갔을 때 여유롭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샤워할 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높이도 184cm라서 그 이상의 키가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템버도어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물튀김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롭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기를 비롯해서 아래쪽으로는 작은 세면대까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세면대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사용하기에는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데포드사의 C400 모델이 들어가 있어서 19.2L의 용량인데 사용하기에 편리해 보이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수건 같은 것들을 수납하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옆으로도 간단한 것들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닥에는 물 빠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는데 골드 색깔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안쪽에는 이렇게 에바 스패커 히터 토출구가 있어서 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환기팬도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욕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욕실 옆으로는 이렇게 대형 거울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뒤쪽으로 이렇게 옷장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센서 등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문을 열면 바로 등이 켜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총 3단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옷장 사이즈가 정말 큰 사이즈라서 옷도 수납하실 수 있겠지만 다양한 짐들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옷장 아래쪽으로는 도메틱사의 110L 용량의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110L면 상당히 큰 사이즈라서 사용하시기에 분명히 좋아 보이고 안쪽에는 냉동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냉장고입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은 차량의 조수석 쪽에 이렇게 길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동 TV가 수납된 공간이고 이 앞쪽도 이렇게 수납한 공간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 전체를 주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앞쪽 공간을 주방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방 공간도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주방처럼 보이고 지저분한 것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정리된 느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는 주방 공간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주방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쇼급쇼버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는 쇼급쇼버 적용이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완해서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이 공간을 열었을 때 여기에는 싱크볼 공간이고 여기에는 SK매직의 전기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싱크볼 공간도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열어봤을 때 상당히 넓고 깊은 사이즈의 싱크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수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밑으로 접어서 수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도 좋은 싱크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의 이 대형창 같은 경우에도 후면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끈을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측면을 모두 닫아놓고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커튼을 적용하셔도 되고 일반 창을 적용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가운데에는 이렇게 맥스팬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햇빛 가려줄 수 있는 햇빛 가리개까지 적용되어 있는 고급형 맥스팬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솔라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환기팬이 제공이 되어 있어서 맥스팬 적용을 안 했었는데, 피아트 듀카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적용되는 팬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맥스팬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수납 공간들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방의 측면에는 출입구 쪽에 위치한 공간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2단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두 분이 여행하시면서 신발 수납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또 작은 수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어서 짐들 수납하실 수가 있는데요. 캠핑카를 운영하다 보면 신발장은 정말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잘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3단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짐들이 수납되어 있긴 하지만 안쪽에 공간을 보시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작은 차량 안에서 수납 공간을 상당히 잘 마련해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커틀러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텀블러를 수납하시거나 길쭉한 짐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머피베드를 내릴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받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아래쪽으로 공간에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을 이렇게 열어보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 공간이고, 안쪽으로 보시면 HDMI 단자 연결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220V 단자, USB 단자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서 TV 관련된 기기들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자들도 안쪽에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주방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조명 단자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USB 단자도 여기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조명 단자들을 통해서 차량 전체의 조명을 켜고 끄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터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취침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주방을 따뜻하게 사용하기 위한 에바스페커 히터 토출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아날로그 방식처럼 되어 있는 전자레인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회전판이 없는 타입이라서 캠핑카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좀 더 좋은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큰 냄비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부로는 보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소품들 수납할 수 있는 고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석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데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컵 같은 것들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고 계시고 상당히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수납함 3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직사각형 형태의 수납함 공간이 3개나 마련이 되어 있어서 꽤 많은 짐들을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220V 단자, USB 단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상부에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냉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테레어사의 듀얼 클라이마 8400H라는 모델이라서 냉방 용량이 2.46kW, 난방 용량이 2.5kW라서 냉난방 모두 가능한 타입인데요. 겨울철에는 이 차량의 난방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따뜻하지만 좀 더 빠르게 난방하실 수도 있고, 여름철에도 차량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충분한 냉방 용량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에바스페커의 D5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난방 용량 자체가 5.5kW고 히터 토출구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량을 촬영하면서 바닥 난방이 계속 켜져 있었는데 발이 뜨거울 만큼 바닥 난방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들어가 있어서 트래블 디자인에서 바닥 난방이나 이런 난방 시스템 관련해서는 유저분들의 불만 없이 정말 잘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냉난방 시스템 설명드렸으니까 전기 시스템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저분께서 선택하기 나름이라서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산철 배터리는 1200Ah가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고,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에는 1015W, 그리고 MPPT 용량은 100A가 적용되어 있고요. 주행 충전기의 용량이 200A로 상당히 큰데 릴레이 방식과 듀얼 타입 충전 방식을 적용한 두 가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를 충전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버터는 순수 정연파 3kW 용량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 한전 충전기는 30A 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판넬입니다. 컨트롤 판넬은 이 주방 공간 위쪽에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트래블 디자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우드 타입의 컨트롤 판넬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고, 기존의 트래블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20V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고, 메인 전원을 올리면 12V가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전체 전등에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디밍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워터펌프,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TV, 그리고 12V, 그리고 컴프레서, 그리고 배관에 남아있는 물을 드레인할 수 있는 드레인 버튼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는 청수 호수의 게이지, 그리고 여기는 전체 난방, 그리고 바닥 난방 온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옆쪽에는 에바스페커 D5의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컨트롤 판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었던 많은 트래블 디자인 영상을 보시면서 IoT 적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저도 여쭤보게 되는데요. 트래블 디자인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IoT 기반의 기판을 개발하고 계셔서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어느 정도의 IoT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판이 완성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차량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적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그런 점들은 트래블 디자인에 별도로 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래블 디자인에서 만든 듀카토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차주분께서 확실한 취향을 가지고 계시고, 확실한 취향에 더해서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트래블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그대로 잘 가지고 온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취향에 맞게 차량을 만들어주는 트래블 디자인의 컨셉에 정말 잘 맞는 차량을 의뢰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트래블 디자인도 그런 유저분의 의뢰에 의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노하우를 늘려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차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차량이 아니라서 좀 새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취향이 있으실 테고,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차량이 분명히 필요하실 텐데, 그런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트래블 디자인에 의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취향에 꼭 맞는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찍었던 벤츠 차량을 보시고 또 두 분이 의뢰를 해주셔서 본인의 꿈을 그 차량 안에서 펼쳐가고 계시다고 해서 정말 영상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뿌듯했는데요. 취향에 맞는 차량들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캠핑카 생활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가격도 분명히 궁금하실 텐데, 유저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맞춤형 제작이기 때문에 가격을 알려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렇게 통창을 적용을 하고 머피베드 적용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4천만 원 좀 넘는 금액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 차량의 금액 자체도 요즘에 많이 올라서 6천만 원대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억 좀 넘는 가격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딱 맞는 차량을 제작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디테일이 퀄리티다. 지금까지 주간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